혹시 누가 당신한테 너 너무 예민해 라고 말했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진짜 예민한 건가? 아니면 그냥 그 상황이 짜증났던 건가? 그러나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단어로 묶이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본인이 정말 예민한 사람인지 아니면 잠깐 신경이 곤두선 상태인지 스스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구분법은 대부분 놓치시는데 사실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내면의 숲.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민하다는 말 거의 욕처럼 쓰입니다. 너 좀 예민하지 않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한 사람은 같이 일하기 힘들어. 이 말 들으면 위축됩니다. 뭔가 내가 잘못된 것 같고 둔감하게 살아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예민한 사람과 예민해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사무실에 두 명이 있어요. A씨는 옆자리 동료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에 집중을 못합니다. 매일 그래요. 입사한 첫날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헤드폰 없이는 일을 못해요. 그러나 B씨는 평소엔 멀쩡합니다. 그런데 요즘 프로젝트 마감이 겹치고 잠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그 키보드 소리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나고 동료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져요. 이 모습들은 사실 겉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이 보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먼저 A씨는 타고난 신경계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신경 끝이 다른 사람보다 더 곤두서 있는 거죠. 그리고 B씨는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컨디션이 회복되면 그 키보드 소리 다시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두 사람한테 필요한 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A씨한테 좀 둔감해져 라고 말하면 그건 시각장애인한테 좀 잘 보고 다녀 라고 하는 거랑 같아요.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B씨한테 넌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본인 정체성을 잘못 잡게 됩니다. 사실은 그냥 잠 좀 자고 쉬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모르면 평생 엉뚱한 답을 찾고 있게 돼요. 자, 그럼 이 둘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짜 예민한 사람과 가짜 예민한 사람은요, 사실 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라 뇌 사진을 찍어보면 다르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30년 넘게 이 주제를 연구해 왔는데 이분 연구에 따르면 진짜 예민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15%부터 20%까지라고 해요. 5명 중에 1명꼴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뇌 안에 감정과 감각을 처리하는 부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즉, 본인이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반면 가짜 예민함은 뇌 구조가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 문제입니다. 잠,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경계가 시끄러워진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둘은 해결 방법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민한 사람은 자기 신경계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가짜 예민한 사람은 컨디션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아는 게 모든 답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둘이 자극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크게 3가지 종류의 자극으로 나눠서 비교해 볼 겁니다. 들으시면서 본인은 어느 쪽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소리나 빛 같은 감각 자극. 진짜 예민한 사람은요, 카페에 가면 옆 테이블 대화 소리가 자기 일행 목소리만큼 크게 들립니다. 형광등 깜빡임이 신경 쓰이고 누가 옆에서 다리 떠는 진동이 느껴져요. 이게 매일 그래요. 컨디션 좋은 날에도 푹 잔 날에도 똑같이 느낍니다. 강도만 살짝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가짜 예민한 사람은 다릅니다. 평소엔 카페 시끄러운 거 모르고 잘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소리가 거슬립니다. 그날은 잠이 부족했거나 스트레스가 쌓였거나 뭔가 컨디션이 무너진 날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는 항상 그렇고 가짜는 가끔 그래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카페나 식당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신경 쓰이는 거 매일 그러세요? 아니면 피곤한 날만 그러세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느냐가 본인을 구분하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감정과 분위기,
진짜 예민한 사람은요, 방에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를 알아챕니다. 누가 화났는지, 누가 슬픈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상대방 표정에 아주 미세한 변화도 감지합니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는지, 시선을 0.5초 피했는지 본인이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본인 감정인지 남의 감정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거예요. 우울한 친구랑 1시간 만나고 오면 본인도 우울해져 있어요. 친구 감정이 그대로 옮겨 붙은 거죠. 하지만 가짜 예민한 사람은 다릅니다. 본인 컨디션이 멀쩡할 때는 남이 화를 내든 슬프든 별로 영향 안 받아요. 그런데 본인이 힘든 날엔 남의 작은 한마디도 칼처럼 박힙니다. 이제 둘의 차이가 보이시죠? 진짜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고 가짜는 본인이 약해졌을 때만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 변화나 예상 못한 상황. 이게 사실 제일 큰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이에요. 진짜 예민한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있으면 그날 하루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오늘 회식 잡혔어요. 한마디에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복잡해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약속이 있는 날은 며칠 전부터 신경계가 준비 모드에 들어갑니다. 만나기 전에도 피곤하고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회복이 필요해요. 이게 본인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경계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가짜 예민한 사람은 평소엔 일정 변경에 잘 적응합니다. 새로운 사람도 잘 만나요. 그런데 요즘 너무 피곤하다, 너무 지쳤다 싶을 때만 그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컨디션 회복되면 다시 괜찮아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진짜 예민한 사람의 신경계는요, 마치 너무 민감하게 설정된 화재 경보기 같습니다. 일반 화재 경보기는 진짜 불이 났을 때만 울려요. 그런데 너무 민감한 경보기는 누가 토스트만 구워도 삑삑 울립니다. 토스트 굽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경보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진짜 예민한 사람의 신경계가 딱 이렇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가짜 예민한 사람은 평소엔 정상 경보기예요. 그런데 배터리가 약해지거나 회로가 일시적으로 망가지면 잠깐 오작동합니다. 그게 다예요. 회복하면 다시 정상 작동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본인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만약 나 항상 이래왔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진짜 예민한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들어 좀 그래 라고 느끼신다면 가짜 예민함, 즉 일시적 상태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 두 가지를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자, 그럼 본인이 진짜 예민한 쪽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인지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총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씩 본인한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분법, 자극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짜 예민한 사람도 가끔 강한 반응을 합니다. 누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났을 때 깜짝 놀라고 짜증도 나죠. 그러나 문제는 그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입니다. 진짜 예민한 사람은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반응을 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식당에서, 저녁 회식 자리에서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신경계가 반응합니다. 가짜 예민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한 달에 몇 번 정도예요. 평소엔 멀쩡하다가 컨디션이 무너진 날에만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걸 본인한테 적용해 볼게요.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보세요. 누가 봐도 쟤 좀 예민한데? 라고 할 만한 반응을 본인이 며칠 정도 했나요? 3일 예민함, 즉 일시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면 진짜 예민한 기질일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 구분법,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를 보세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진짜 예민한 사람은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이런 말 한 번씩은 들었어요. 넌 왜 이렇게 까다롭니? 애가 왜 이렇게 별나? 옷 라벨이 좀 따끔한 게 뭐 어때서 그래? 음식 가리지 마라. 기억나세요? 옷 라벨이 목 뒤에 닿는 게 너무 거슬려서 잘라달라고 했던 일, 새 신발이 발에 안 맞아서 못 신겠다고 울었던 일, 시끄러운 곳에 가면 머리가 아파서 일찍 가자고 했던 일, 이게 다 신호예요. 타고난 신경계의 흔적입니다. 가짜 예민한 사람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지금 예민해진 건 어른이 되고 나서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작된 거예요. 자, 떠올려 보세요. 본인의 예민함이 30년째 함께한 친구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새로 생긴 손님 같은 느낌인가요? 오래된 친구라면 진짜 예민한 기질입니다. 새로 생긴 손님이라면 그건 컨디션이 보내는 신호예요. 친구는 평생 가지만 손님은 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두 가지 구분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두 가지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기억은 흐릿하고 본인이 자주 반응하는 건지 가끔 반응하는 건지도 정확히 세기 어렵거든요. 본인 기억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결정적인 구분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 마지막 방법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훨씬 정확해요. 본인이 헷갈리고 있다면 이 한 가지로 거의 확실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구분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바로 이거거든요. 뭐냐면 자극이 끝난 다음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왜 결정적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세 번째 구분법입니다. 회복 속도. 이게 왜 가장 정확하냐면요. 바로 거짓말을 못하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한 달에 몇 번 예민하게 굴었는지 이런 건 기억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 속도는 지금 당장 본인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설명드릴게요. 가짜 예민한 사람은요, 자극이 사라지면 빠르게 평정을 되찾습니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회식 자리에서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30분만 쉬면 다시 멀쩡해집니다. 친구랑 다퉜는데 화해하고 한두 시간 지나면 마음이 풀려요. 회의에서 누가 무례한 말을 했지만 점심 먹으면서 잊혀집니다. 이런 분들은 자극과 반응이 거의 1대1이에요. 자극 들어오면 반응하고 자극 사라지면 회복합니다. 깔끔해요. 하지만 진짜 예민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끄러운 회식 자리에서 2시간 보내고 집에 오면요, 그 후로 이틀이 필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봐야 회복돼요. 사람들과 대화하기 싫고 전화도 받기 싫고 그냥 혼자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온 날 밤은 잠이 안 옵니다. 머릿속에서 그날 대화가 계속 재생돼요. 내가 한 말, 상대방 표정, 분위기, 이게 자동으로 반복됩니다. 본인이 끄려고 해도 안 꺼져요. 자극 하나가 들어오면 그게 신경계 안에서 메아리처럼 며칠을 울립니다. 이걸 비유로 말씀드리면요, 일반인의 신경계는 얕은 그릇 같아요. 물 한 컵을 부어도 금방 마릅니다. 다음 자극이 와도 새 그릇처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민한 사람의 신경계는 깊은 우물 같습니다. 한번 자극이 들어오면 그게 우물 바닥까지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려요. 가라앉기 전에 다음 자극이 또 들어오면 우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민한 사람들이 약속이 연달아 있는 주, 출장 다녀온 다음 주, 이런 시기에 무너져요. 신경계가 회복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본인한테 적용해보세요. 지난번에 사람 많은 자리에 다녀온 날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집에 와서 30분에서 몇 시간 안에 평소대로 돌아왔다면 가짜 예민함, 일시적 상태입니다.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신경이 곤두서 있고 사람 만나기 싫고 멍하니 있어야 회복됐다면 진짜 예민한 기질이에요. 이게 정말 정확합니다. 왜냐면 회복 속도는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경계가 자동으로 결정해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본인의 회복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한 번 사람 만났다고 이틀이나 누워 있어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내가 약한 건가? 이렇게 자책해요. 그러면서 무리해서 다음 약속을 잡고 또 무너지고 또 자책합니다. 이 사이클이 평생 반복돼요. 그런데 이건 약한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깊은 우물은 채우는데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깊이 받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회복 시간을 수치로 알아두세요. 모임 2시간이면 회복 하루, 출장 하루면 회복 이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다음 일정을 잡을 때 무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예민한 분들은 반대예요. 본인은 사실 회복이 빠른 사람인데 요즘 컨디션이 무너져서 회복이 느려진 겁니다.
그러면 답은 명확해요. 잠, 휴식, 영양, 운동, 컨디션을 되돌리면 예민함도 같이 사라집니다. 진짜와 가짜는 회복 속도라는 한 가지 신호로 거의 정확하게 갈립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본인이 어느 쪽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민하다는 말을 들으면 거의 본능적으로 위축됩니다. 뭔가 잘못된 사람, 고쳐야 할 사람, 같이 있기 불편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진짜 예민한 사람들은 평생 자기를 숨기면서 살아요. 나도 안 예민한 척 연기를 합니다. 시끄러운 자리에서 멀쩡한 척, 무례한 말에 상처 안 받은 척, 사람들과 어울리고 와도 피곤하지 않은 척.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 소모인지 본인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계 설계의 문제예요. 진짜 예민한 사람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에요.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그냥 다르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비유해 볼게요. 어떤 폰은 배터리가 크고 화면이 작아요. 오래 쓸 수 있지만 정보를 적게 받습니다. 어떤 폰은 화면이 크고 카메라가 좋아요. 더 많이 받아들이지만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는 폰일까요? 사실 둘 다 맞아요. 그냥 다른 거예요. 진짜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이 받아들이는 폰입니다. 더 깊이 느끼고, 더 섬세하게 감지하고, 더 풍부하게 경험해요. 대신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예민한 쪽이라면 오늘부터는 본인을 고치려 하지 마세요. 본인의 시스템에 맞게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회복 시간을 확보하고, 자극을 조절하고,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면서요. 가짜 예민한 쪽이라면 본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너무 지친 겁니다. 신경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회복하면 돌아옵니다. 이걸 평생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둘 다 본인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면의 숲. 자,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진짜 예민한 사람과 가짜 예민한 사람을 구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얼마나 자주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매일이면 진짜, 가끔이면 가짜. 두 번째, 언제부터 그랬는가. 어렸을 때부터면 진짜, 최근에 시작됐으면 가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극이 끝난 다음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몇 시간이면 가짜, 며칠이면 진짜. 이 중에 회복 속도가 제일 정확한 신호예요. 오늘 헷갈리신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어느 쪽이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요, 본인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이미 절반은 답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알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냥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도망 안 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진짜든 가짜든 본인의 신경계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삶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왜 나만 이래? 라는 자책 안 해도 되고 본인한테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채널 내면의 숲에서는 이렇게 본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학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고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